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약간 이래야 돼.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왜 우리 막 그 코미디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뭐 무슨 노래 막 하는 거 있었어요. 맞아 빠졌어요. 무슨 우리 노래였죠? 때.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가족 오락관이 있었던 시절. 무슨 노래 불렀는데 막 손 이러면서. 예, 동요도 많았고.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 이거 기억나죠? 까먹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가사 한번 네. 알려주세요. 이거 뭐죠? 이거 왜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어렸을 기억이 안 때 나네. 네. 추억을 또 소환을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아마 많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오픈 AI를 사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싸움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랑 샘 올트먼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아니,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네. 그 메타의 그 마크 주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둘이서 스파링을 하네, 하겠다. 뭐 어디를 빌리네, 뭐 네. 갑자기 근데 누가 수술을 하네, 막 맞아. 이러면서 예. 그렇게 결국에 싱겁게 끝났잖아요. 맞아요. 지금 약간 2차전으로. 아니 남자답게 그러면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하지 말고 둘이 만나서 멱살 한번 잡으라고 하지. 누가 이길까? 미국은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땐 덩치로 봐서는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가 좀 너무 크죠.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크고. 근데 또 모르죠. 이렇게 삭삭삭 해가지고 샘물도 발좀 약 올리는 것도 잘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지금 네. 사실 이것도 약간의 일부 약간의 좀 파장?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네. 뭐 이슈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이슈로. 근데 지속적으로 이 싸움이 이번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쵸.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 네. 또 샘 올트먼도 지금 스타게이트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약간의 그 트럼프 밑에서 어떤 알력 다툼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재미있는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테슬라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샘 알트먼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이런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띄워놨어요. 네. 자 보게 되면 지금 중국에 관련된 뭐 물론 이 부분은 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등록을 하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지금 6,220대 정도가 디클라인, 그러니까 이제 뭐 감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클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2025년 1월에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회복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로봇택시부터 해서 자율주행부터 올해에 많은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에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쵸. 예, 이 전기차 판매량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맞아요. 그러한 우리 테슬라의 또 펀더멘털을 지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 판매보다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아. 애플 아이폰 판매 줄면은 주가 하락하고 테슬라는 아무리 뭐 자율주행과 또 로봇과 또 우주까지 형사진을 그려놔도 결국에는 지금 돈 버는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직은.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약간 밈 그림이 있어요. 사진. 어떤 거? 이게 테슬라 주주와 다른 빅테크 주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 테슬라 주주는 땀을 흘려가면서 네. 맨날 실적 발표를 막 체크를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은 그냥 놀고 이게 자고 있어요. 알아서 잘하겠다. 알아서 잘 가니까 별로 체크할 게 없다. 근데 테슬라는 그만큼 야 이번에 분기량 뭐 이번 주 판매량 어떻게 됐어? 저번 달 인도량 어떻게 됐어? 이거를 매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만큼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밤잠을 힘들게.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약간 밈 사진도 많이 돌고 있긴 그렇군요. 한데 예 그래서 지금 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요것도 뭐 광고가 좀 뜨긴 하지만 네.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간 단위로 이 판매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025년입니다. 여기 제 커서가 있는 부분이 2025년 그냥 뚝 떨어졌던 데가 2025년 1월 첫 번째 주예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제 새해가 들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뭐 모델에 대해서 뭐 기다리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째 주고요, 둘째 주, 셋째 주 그래서 지금 6주째. 예, 그래서 지금 2월 지금 한 이제 중순 다 돼가니까 6주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거와의 이러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전기차 등록, 특히나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최근 들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것도 이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샘 올트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 보조금 이슈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안에는 뭐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뭐 춘절도 분명히 껴 있는 상황이고, 그쵸. 예, 중국의 어떤 여러 이제 대내적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일부 사실 과거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작년 1월, 2월도 원래 이랬어. 뭐 이렇게 이제 만약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의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어떤 판매량은 분명히 이제 실망감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심해지고 있고 특히나 비아디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을 너무 급격하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테슬라 이슈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지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6시에 이제 마감이 됐고 지수를 보게 그렇죠. 되면 다우존스가 0.2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36% 하락했고요. S&P 500 0.0 정말 소폭 상승했어요. 0.03%.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0.57% 하락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러셀 2000 지수가 좋지 않았죠. 예, 좋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뭐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게 지금 CNBC 이제 사이트를 가게 되면 가장 대문짝만하게 또 지금 올려져 있는데 네.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또는 데이터 디펜던스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 노동시장은 견고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론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CPI 발표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했네요. CPI가 또 이제 발표가 있죠. 예, 내일 우리가 저희 월모블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 CPI가 전월 대비해서 조금 튀어 오르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이거 또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잡히고 튀어오르고 네. 잡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뭐 발표가 나와야겠죠. 나와야겠고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또 하회한다면 시장에서는 또 환호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 CPI는 내일 뭐 정확하게 또 나오는 부분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맵을 한번 볼까요? 빠르게 그냥 네. 맵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슬라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만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애플 6%. 올랐고요. 예, 애플 2% 상승했고요. 나머지 빅테크들은 좀 재미가 없었다. 아니 어저께 알리바바 얘기해줬는데 혹시 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애플이랑 알리바바 손잡은 거? 아니요. 너무 순진하게 뭐 조금 느낌이 있었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번에는 아니 알리바바를 어제 되게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었잖아요. 알리바바 그렇죠. 예. 그래서 알리바바는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이게 많은 월가에 많은 이제 헤지펀드 연입자들이 네. 중국 주식을 사니까 제가 알리바바를 좀 언급해드렸는데 뭐 애플과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몰랐습니까? 예, 어제 뭐 이 뉴스 그 뉴스는 제가 몰랐습니다. 예. 자,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네. 뭐 모르는 건 모른다 다고 해야죠. 할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데이터를 볼 텐데요. 오늘 데이터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주식 시장의 자금 흐름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네. 자, 그 부분 빠르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꼽은 다음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다음 성장 동력 무엇을 타겟으로 삼았는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메타가요.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봤던 뉴스인데 한국의 팹리스 AI 기업을 맞아요.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 AI 기업,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비상장 상황이긴 한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찌 보면은 저도 어제 쓱 봤는데 그게 상장사 아닌 줄은 몰랐네요. 네, 우리나라 AI 기업으로서는 사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물론 SK하이닉스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일본 뭐 중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뭔가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부재 상태였는데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많은 이제 상원의원들의 질문 속에서 지금 상황 또는 뭐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전 핵심적인 내용은 뭐 우리가 뭐 데이터를 보고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겠다.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보다 소폭 튀어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나 서둘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의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금리에 취약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언더퍼폼했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이란의 석유 공급 우려도 있고 관세 정책에 따른 여러 시장의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 때문에 유가가 일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WTI 기준으로 7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자, 외환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뭐 데이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 아마 다들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은 미국 기업의 약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13F도 아마 이번 주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포트폴리오 변화도 분명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도 같이 우리가 보는 시간 이번 주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쇼피파이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쇼피파이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2주 고가를 찍었죠. 네,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비트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하는 성장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많이 도는 기업들은 정말 어찌 보면 시장에서 너무나도 더 급격하게 환호하는 그러한 어떤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쇼피파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25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거의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매출과 지금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37% 증가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성장 이 동력 자체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있으면 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이번 1분기는 다소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자, 그 부분이 약간 노란불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쇼피파이를 보시는 분들 또는 이커머스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제 내용이었고요. 자, 글로벌 증시 자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뭐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올인을 한다라는 그러한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과거의 어떤 우리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남색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색이 2022년 10월을 만약에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이러한 강세장의 연결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다 이렇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고점이지 않아? 너무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은 좀 부담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저는 버블의 단계라고 전혀 보지는 않지만, 예,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뭐 스타게이트부터 AI에 대한 투자 이어나가고 있고,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가 또 이번 2025년 KPX를 늘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벌써 우리가 버블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모멘텀이 이어가겠지만,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머징 국가, 그리고 유럽입니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우리가 뭐에서 선진국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 이 하늘색이에요. 근데 하늘색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최근에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지금 부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 자체는 보통 좋지 않은데, 이 주황색을 보게 되면 이 결이 약간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네. 들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국이 너무나도 고점이 됐다라는 그러한 뭐 여러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고점이 됐다라는 부분을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시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분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지금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런 추세에 맞춰서 또 뭐 이머징 국가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자금 흐름 추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장기 시계열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한 세부적인 종목들은 또 월가의 13F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제가 이제 뭐 오늘 좀 뉴스를 위주로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오픈 AI. 네, 오픈 AI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으로 2월 10일이니까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끄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 자체가 오픈 AI 통제권을 위해서 974억 달러, 그러니까 97.4 빌리언 달러를 우리가 제한한다. 내가 일부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110조 원, 1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면, 즉 일론 머스크와 XAI, 그리고 밸러 에쿼티, 그리고 뭐 8VC, 뭐 여러 이런 벤처 캐피탈, 이런 이제 컨소시엄이 일부 비영리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샘 알트먼이 이걸 영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통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런 메시지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픈 AI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어떤 제안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돈을 더 달라? 그럼 더 주겠다. 그냥 그만큼 지금 오픈 AI를 우리가 일부 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진심이다. 이러한 이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샘 올트먼과 현 오픈 AI 이사회가 완전한 영리 기업이 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통제권을 빼앗아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 자, 현 시대 가장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되 너희들이 이만큼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돈은 줄게.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비영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지. 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트윗을 올립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야, 차라리 내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살게.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내가 트위터를 살게. 네가 원하면. 약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스윈들러라고 했는데, 스윈들러가 보통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야, 이 사기꾼이라고 하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지. 야,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건지, 아니면 오픈 AI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샘 올트먼을 좀 통상적으로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냥 그래서 답변을 또 남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도 no thank you to 이러면 되지. 또 거의 뭘 욕을 해요 또. No thank you to. 네, no thank you to. 예, 그럼 되지. 근데 또 뭐 이사회로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어쨌든 뭐 샘 알트만에게는 그렇게 뭐 판다 안 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샘 알트만이 오픈 AI 직원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로부터 뭔가 공식적인 걸 받은 게 없다. 그냥 일단 트윗을 날린 것 같아요.
맞아요. 머스크도 한번 던져놓고 예, 시장에 자기도. 뭔가 파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좀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또 샘 올트먼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메모를 보냈는데 우리의 구조는 어떤 개인도 오픈 AI를 장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를 했고 직원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 AI, 그냥 XAI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 센터도 지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행동은 오픈 AI의 사명이나 가치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영리 비영인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얘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큰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거에 전혀 동요하지 말고 오픈 AI는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또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또 내부적으로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요. 다음 성장 동력은 비디오 팟캐스트. 이건 뭐예요? 좀 이상하죠. 비디오 팟캐스트. 그냥 팟캐스트가 보통 우리가 예전에 애플 어플 통해서 썼던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 라디오, 오디오의 네. 그 개념이잖아요. 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유튜브예요, 사실. 그냥 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하는 게 스트리밍 하는 비디오 거. 팟캐스트잖아요. 이게 비디오 네. 팟캐스트입니다, 사실상. 근데 넷플릭스도 생방송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넷플릭스가 지금 유튜브를 경쟁 상대로 삼고 이 부분에 진출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그럼 우리도 올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올릴 수 있고 이 친구들의 넷플릭스는 네. 거기에 따른 광고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어떤 영상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와 경쟁 체제를 가져가는 그런 비디오 팟캐스트의 개념으로 이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뭔가 다른 기업들이 훨씬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미 넷플릭스의 구독료부터 해서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멤버십 그 인원들이 만약에 다 전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자체가 다음 성장 동력 자체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팟캐스트를 플랫폼에 제공하기 위해서 팟캐스트와 파트너십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재적으로 성장하고 크리에이터 시장을 공략할 계획 중이다. 지금 인기 팟캐스트 라이센스나 아니면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유튜버와 좀 다른 결을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그 팟캐스트 한테 컨텐츠 제작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좀 쌈박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기서 3프로 우리나라 TV. 이제 3프로 TV가 예, 3프로 TV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네. 넷플릭스에서 지원을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할 테니까 좋아요. 그걸로 더 많은 스튜디오를 만들고 1,000억 안 돼요. 한 3,000억? 3,000억. 네. 자, 그래서 넷플릭스 돈 많잖아요. 예, 더 많은 인원을 구축하고 네. 예, 그러한 어떤 좀 약간의 결이 다른 방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맞아요. 넷플릭스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예. 이제는 그냥 그런 영화나 예능 갖고 안 돼요. 경제 콘텐츠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갑자기 예시로 들어줬는데 네. 진심으로 받고 있어요, 저는. 아니죠. 넷플릭스 이제 네. 천혜향을 팔 때가 됐죠. 라이브 커머스. 라이드 커머스. 괜찮네요. 이럴 수 있지. 넷플릭스도 예. 3프로 와티를 벤치마크해서 그러니까 남성의 Y조 이런 것도 드림빅 팔아야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온다면 좀 많은 시장의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많은 좀 위협이 될 수도 맞아요.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계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예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디오 팟캐스트를 출시하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를 확장을 하고 이 안에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연한 컨텐츠 형식을 좀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넷플릭스 자체 내에서 IP를 사기 위한 여러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겠다. 요게 지금 넷플릭스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현재 유튜브의 어떤 팟캐스트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젊은 청취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넷플릭스가 여기 빨리 우리가 진출해야겠다. 이렇게 좀 어떤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예, 그래서 올해 빠르면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향후 이런 부분에서 일부 더 많은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메타. 메타. 한국 AI 칩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데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기업 이름 어디서 많이 예, 이게 들어본 것 포브스에서 지금 나온 기사인데요. 같은데. 예, 일단 뭐 제가 제목으로는 한국 AI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도약 이렇게 저는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말 가뭄에서 약간의 단비가 내리듯이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AI 한국의 AI 칩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자체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표로 백준호 대표가 이제 이 기업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수장으로서 이분께서는 사실 AMD GPU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다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엔지니어 계셨다가 또 퓨리오사 AI 대표가 된 이러한 어떤 프로필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과 뭐 특히 다 대만 기업의 그 에이수스 그런 이제 PC 업체와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 밸류 자체를 한 1조 원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많은 이제 IPO 절차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AI 반도체 대여죠. 리벨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어떤 경쟁 업체로서 비슷한 어떤 시장 밸류를 좀 가지고 있다. 물론 리벨리온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같은 1조 원대의 밸류를 좀 경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5년 안에 아마 IPO 지금 프리 IPO 라운드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제가 아직 뭐 가장 최근 뉴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작년 8월 기사입니다 벌써. 예, 작년 8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많은 진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 이제 파두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파두 사태가 이제 재무제표가 완전히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했다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거의 뭐 빵원이 되어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으로. 자, 그러다 파도 사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도 이런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 또는 재무에 관련돼서 아주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뭐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상장이 중요한 거 물론 상당도 중요하겠지만은 메타가 지금 이 기업을 인수하냐 안 하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인수면 100% 인수는 아니죠. 그냥 지분 일부를 뭐 지분 사겠다는 인수겠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인수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어제도 제가 오픈 AI가 지금 자체 칩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지금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 GPU의 어떤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들을 조금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일부 인수를 하면서 협업을 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퓨리오사 AI가 만들고 있는 칩 자체가 메타의 라마2, 라마3와 같은 대규모 AI 모델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퓨리오사 AI가 만들고 있는 뭐 월보이라는 그런 칩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칩인데 이 칩 자체가 지금 H100보다 와트당 성능이 뭐 3배 더 빠르다. 이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빅테크들의 여러 이러한 뭐 본인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AI 칩뿐만 아니라 본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반도체를 위한 그러한 어떤 사냥이라고 표현할까요? 약간의 그런 인수합병의 과정은 앞으로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한국 기업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을 것 같고 나올 것 같고 오늘 아마 국내 시장도 이런 뉴스 때문에 뭐 네이버가 일부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가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퓨리오사 얘기 들어봤고요. 파월의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부 소폭 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몇 회 하겠는가? 요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2025년 네. 금리 인하 몇 회 하겠는가? 여전히 1회 또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1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아니다. 연말 되면은 한 2회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다. 여러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 워치 2를 보게 되면은 여러 이제 방향성이 있지만 연말에 있는 하반기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큰 퍼센티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 기업들이 일부 약간의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겠다 의지를 재차 강조했어요. 강조를 했고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데이터도 많고 또는 여러 관세 정책,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먼저 정책을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체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시간 자체가 보통은 정말 빨라봤자 3개월이거든요. 아니면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좀 지켜봐야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금 연준에서는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금리 인하를 확고하게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은 좀 힘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력하고 아주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고 하지만 목표치를 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높은 인플레이션. 요게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를 너무나도 과감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요인으로서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는 좋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 본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CPI 발표도 아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게 아마 볼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아마 다 뜯어볼 거예요. 모든 이제 월가 분석가들이 어느 부분이 올랐는가, 상품이 올랐는가, 서비스가 올랐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택 시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아마 세부적으로 다 뜯어볼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제가 내일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뜯겨져 있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 이제 정책 방향은 뭐 인플레이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우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밤사이, 그러니까 어제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속내가 좀 있겠죠. 이제 곧 CPI, P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또 이제 트럼프 쪽으로 쏠리면서 뭔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미리 이제 던져놓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데이터에 의존하여 기반하여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곧 이제 내일 모레 나오니까 거 봐라.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내릴 명분이 없다. 그렇죠. 요 얘기하려고 이제 미리 다 이제 미줄 그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트럼프는 어찌보면 변수잖아요. 그렇죠. 항상 트럼프의 어떤 행정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발언이나 이 사람이 두고 있는 바둑이 변수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정수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데이터 보고 합시다.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네. 너의 이성적으로. 느낌대로 하지 말고 T로. 우리는 T로 가자. 그래서 이제 F 안 변수에는 된다. 이제 정수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그 방향으로 아예 확고하게 명분을 지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써니님이 님들아 천혜향 드세요. 스트레스에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박 팀장님 천혜향 하나 네. 갈아 드실래요? 일단 갈아서 예. 아니 일단 저희가 뭐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갈아서도 드실 수 있게 언제 저희가 또 깠어요? 그것도. 제가 까주셨어요. 아, 우리 또. 까주셨어요. 예, 까주셨는데 기펠 블렌더 제품 갈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저게 혹시 보통 우리가 믹서에 갈면은 소리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소음이라서 한번 얼마나 소음이 적은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되게 쉬워요. 저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주스 버튼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거 플레이 딱. 여기 안 올려져 있었네.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요. 오. 벌써 끝났어요? 와. 된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예. 오시죠. 요거는 열어주세요. 요거를 네. 이거 무소음이야? 소음 저소음. 저소음. 무소음 아니고 저소음. 여러분. 무소음 아니고요. 저소음입니다. 네. 아니 소음이 나길래. 네. 선혜야. 아침에 조금 더 갈 걸 그랬나? 진짜 빨리 갈리죠.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걸로 먹을래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이 블렌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 핫딜 통해서 19만 원 대 제품은 12만 9천 원에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주 천혜향 제품은 3kg입니다. 이게 중과랑 소가가 있어요. 이게 좀 작은 거. 제 얼굴만 하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가를 선택하시면 12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들어가 있고요. 소가는 한 20개에서 30개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13.2 브릭스로 굉장히 맛이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상콤하고 더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 조금 후숙해서 드시면은 더 달게 드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깐 제품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지금 블렌더 제품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갈아서 먹었는데 아침에 또 바쁘신 분들 혹은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이게 과일 주스 많이 갈아 드시잖아요. 여기에다 뭐 다른 거 더 넣으셔도 되고 요 제품이랑 오늘 핫딜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지금 아까 방송 전에도 팀장님 되게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 요거 천혜향이 브릭스 있잖아. 브릭스. 네. 이 안에 당도. 13.2. 예, 요즘에는 이게 그냥 정해져 있나 봐요. 그걸 어떻게 맞추나? 본인들이? 몰라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예, 뭐 13.2라고 하니까. 네, 평균. 예. 평균이겠죠. 평균? 어떻게 다 똑같이 맞춰요. 그 유전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3프로 핫딜. 오늘도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하다 링크 첨부해 주시고요. 그 주스 잘 드시고 스트레스 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